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할아버지인 전두환을 학살자로 표현하며 광주를 찾아 사과하고 싶다고 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 직후 경찰에 체포된 전 씨는 5.18 피해자들의 사죄하고 싶다고 또 한 번 말했는데요. 그의 광주행을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사죄에 나선 전두환 손자의 용기를 평가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사죄하고 싶다며 입국 일정을 알린 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 미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탄 전 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해 전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광주를 직접 찾지는 못하게 된 전우원 씨는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5.18 피해자들을 향한 반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사받고 나와서 빨리 5.18 단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전 씨는 또 자신이 미국에서 폭로했던 전두환 일가의 천문학적인 비자금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마약을 하고도 증거가 불충분한데 저희 집안이나 제 지인이나 자본력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전두환 손자의 사과 소식을 접한 광주 시민들은 일단 그의 용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손자가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어쩐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전혀 안 한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하지만 전우원 씨의 사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전두환의 나머지 가족들이 5월 영령 앞에 머리 숙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요거 같이 거기 생활했던 사람들 또 그 가족들도 그러지만은 같이 했던 사람들도 와서 같이 해야죠. 전우원 씨가 광주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5.18 단체는 나중에라도 전 씨의 광주행을 기대한다며 전 씨가 폭로한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해버리면 이게 추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재산을 다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경찰이 전 씨의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의 광주행은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군 의원들이 전남도청 앞에서 김영록 지사의 발언을 규탄하며 삭발투쟁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안공항과 연계한 광주 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민이 아닌 광주시의 입장에서 전남도민을 우롱한 김영록 도지사는 즉각 사죄하라.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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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는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무안 구민이 잘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안 항공특화단지가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서 탈락한 것도 군공항 이전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김영록 지사의 발언까지 더해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안 구민들은 전라남도가 광주시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이 오히려 각종 규제로 민간 공항 활성화와 주변 개발에 족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미묘한 움직임은 사실 이달 초부터 감지됐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회의에서 갑자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꺼냈습니다. 광주 군공항을 무안공항에 통합시켜 그곳에 한전공항공사를 유치하고 한평과 영광 등지를 군공항 후보지로 분위기를 띄우면서도 무안이 최적지라며 군부를 지피는 등 광주시가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모호한 입장을 보였던 김영록 전남지사까지 무안 이전에 가세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앞으로 지역사회에 더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진 중인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다음 달 국회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내일은 또 한평에서 5번째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리는데요. 특별법 통과와 이전 지역 경쟁이 진행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영찬 기자입니다. 국회 첫 문턱인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앞두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문턱 넘기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먼저 법안 심사 소위라는 문턱을 넘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법사위로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자며 TK 신공항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4일부터 열리기로 돼 있는 국회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 통과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별법 통과에 맞물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자치단체들의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이전 설명회를 일주일이 멀다 하고 괴치하고 있는 한평유치위원회가 이제는 광주 군공항뿐만 아니라 광주공항 국내선도 유치해 오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왜 군공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네네네네. 이왕 하려면은 민항기까지 해야 그래도 한편에 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냐. 네네. 그렇게 이제 요구들을 많이 주셨구나.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김용록 전남도지사의 군공항 무한 이전 발언이 알려지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유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광주 군공항 이전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횡령 의혹을 사고 있는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사태 속보입니다. 공무원들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 쓰이는 전남도청 사무관리비는 최근 5년 사이 300억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예산이 크게 증가한 만큼 관리 감독에도 더 신경 써야 했지만 전라남도가 더 철저히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국제협력관실 직원의 사무관리비 횡령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을 통해 공용 물품을 사는 과정에서 개인 물품을 끼워 넣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우선 이런 사태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부 고발이 있기 전까지 개인 물품이 구매된 사실을 부서 구성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람이 뭘 사는지 잘 모르지. 내가 내 것만 신청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커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말하는 거지. 내가 옆에 사람이 녹차를 시켜 먹은지 모르는 걸 모르지. 항상 그래요. 항상. 전남도청 사무관리비는 2019년 475억 원이었던 게 올해 769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도 전체 예산이 평균 8.95% 증가하는 동안 전남도청 사무관리비는 13.1%가 늘었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만큼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됐을까? 도청 매점과 매점 명의의 인터넷 쇼핑몰 이용은 전남도청 공무원들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수년간 간행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매점 현장 구매에서는 15%, 인터넷 쇼핑몰 구매 대행의 19%의 웃돈을 세금으로 더 쓰는 동안 소모성 물품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는 원칙은 실종됐습니다. 노트를 이제 전 운임자분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를 매점을 통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전남도청 회계부서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면 매점의 특정 쇼핑몰이 아닌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든 물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남도청 300여 명의 서무 담당자가 회계부서의 공동인증서를 예약해 물품 구매에 쓴 횟수는 작년에 단 3차례에 불과하고 올해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안내하지도 않았고 실과에서도 인터넷 직접 해서 이렇게 살려고 별로 생각을 안 했죠. 작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남도청의 사무관리비 총액은 1,740억 원. 같은 기간 쓰지 않고 미집행된 예산은 45억 원. 전체의 2.5%에 불과합니다. 사무관리비는 매년 모두 소진되다시피 쓰이고 있지만 전남도청의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깜깜이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말바우시장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이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해 승객 등 시민들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황색 신호에 급하게 멈춘 승용차 뒤로 버스 한 대가 달려오더니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버스에 들이받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더니 가게로 돌진합니다. 가게로 들어오는 차량을 본 시민들이 깜짝 놀라 급하게 자리를 피합니다. 저는 이제 나가다가 차가 들어오니까 뒤로 도망갔죠. 그래서 우랑탕탕 된 거죠. 오늘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말바우 사거리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19명이 다쳤습니다. 장날이라 손님과 상인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추가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있던 승용차가 노란불에 갑자기 멈추자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르던 버스가 들이받았던 겁니다. 본인은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영상에는 안전거리 위협. 전국의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20만 건 중 10%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움직이면서 보는 시력은 정지했을 때 그리고 멈춰 있을 때의 시력보다 30% 정도 더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시야각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8명, 부상자는 3만 명이 넘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봄철을 맞아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나무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열었는데 이 나눠준 나무들이 일본산이어서 논란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몰라도 요즘처럼 일본과의 관계가 예민한 때 이래도 되냐며 일부 시민들이 항의했지만 광주시는 강행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부터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이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광주시가 무료로 나눠주는 묘목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준비된 어린 나무는 모두 8,000그루 2천만 원어치입니다. 식목일을 앞두고 광주시가 나눠주고 있는 이 묘목, 공교롭게 모두 일본산 수종입니다. 홍가시나무와 삼색 조팝나무, 샤인머스킷과 산수국 등 이날 배분된 수종은 모두 4가지. 그나마 산수국은 제주 자생종이지만 국립수목원 등이 일본에서 파생된 종으로 분류한 것들입니다. 나무를 가져가는 시민에게 일본산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자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좀 기분이 별로 안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어차피 받았으니까 심긴 심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그렇죠. 지금 나라 안팎으로 말들이 많은데 이 나무조차 또 일본 수종이다 보니까 조금 황당하고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광주시는 국내 대부분의 수목 원산지가 일본 또는 중국이어서 순수 국내산으로 한정할 수 없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품종 자체를 거의 이제 뭐 한정된 수종으로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리긴 것이 실제 이제 좋아하는 나무들일지 좀 이렇게 접할 수 없는 나무들을 좀 선택을 했는데 이 같은 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일부 시민들의 항의 민원도 있었지만 광주시는 이미 한 달 전에 확정한 내용이었다며 바꾸기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 개설 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지산나들목 진출로 개설과 실시 설계 변경, 예산 집행 적정성 여부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지산나들목 진출로 교통사고 위험도 평가,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지산나들목 진출로는 차량 진출 실패율 최대 8배, 사고 발생률 최대 14배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삼성전자와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와 함께 취업을 보장하는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어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송재혁,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과학기술원, 삼성전자 반도체공학과 신설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은 내년 1학기부터 반도체공학과 계약학과를 신설해 매년 30명의 학생을 선발하며 졸업생은 삼성전자 입사가 보장됩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의 재분리가 결정된 가운데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를 결정한 연구원 이사진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와 진보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광주 전남 연구원 재분리 결정에 강력한 유감이라면서 연구원의 연구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이사회가 오히려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분리 결정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는 재분리 결정은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의 결정만 남은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경쟁이 전국적으로 치열한 가운데 후보지는 실사를 거쳐 오는 6월 전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문화재청이 40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해 기록보관소와 문화재 전문 도서관, 연구, 교육, 체험시설 등을 갖춘 종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남에서는 영암과 나주, 해남 3곳이 신청했습니다.